자, 명반 보기. 자, 여러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명반을 갖다 하나씩 봐 들어갈 겁니다. 자, 봐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잠깐만 한번 말씀을 갖다 드리면요. 여러분, 자, 사주도 그렇고, 자미두수도 그렇고, 뭐가 발생하냐면 동일사주가 발생해요. 그러면 동일사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엄연하게 현실로 존재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주가 있는데 거기에 동일 인은 작게는 70, 80에서 많게는 200명까지 존재한다고요. 그러면은 한중일 따져서 본다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명반인데도 그 명반 내에서 레벨이 천차만별로 나눠져요. 그래서 진짜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술집 잡부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미국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동일 사주에 대한 고민은 저도 아직까지 해야 되고요. 평생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관상과 점을 갖다가 대안으로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제 내가 고수가 되고 하면 이 마치 자미를 사주를 점처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 경지는 아직까지 요원한 길이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뭘 갖다가 생각해야 되냐면 동일 사주라는 걸 항상 내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걸 깔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그 벽은 우리가 그냥 나 벽 안 볼래 한다고 그걸 안 만날 수도 없고 내가 안 부딪힐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생각을 갖다 하시고요. 이 명반 또는 그 명식에 대한 가변성을 꼭 여러분들은 생각을 갖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요, 가장 여기에서 가능성이 높은 그걸 갖다가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공부하시면서도 여기에 대한 가변성을 갖다 생각을 갖다 동시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후반부에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좀 그 사법, 교과서의 조금 원칙에 준한 어떤 그런 기준들만 끌어와가지고 이야기를 주로 할 겁니다. 하면서 간혹 동일 명반에 대해서 간혹 이야기를 갖다가 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결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다 가지시는 순간부터는 이건 벽에 부딪힙니다. 자, 하지만 신기한 거는 실제로 명반을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어느 정도 그 경량성이라든지 스케치가 확실히 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한번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명반 한번 봐볼게요. 자, 명반을 갖다 볼 때요. 자, 우리 잠깐만 복습 한번 할게요. 명반을 볼 때 어떻게 보라 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명궁, 그 다음에 신궁, 그 다음에 복덕궁, 이 세 개를 갖다 먼저 보라고 그랬죠. 자, 먼저 보고 나서 하는데, 그러면 명궁을 본다라는 거, 이것부터 한번 계산에 들어가야 돼요. 자, 봅시다. 자, 여기가 만약에 명궁입니다. 자, 명궁을 본다라는 것은요, 일단은 그릇 판단을 위해서 명궁을 본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복잡한 개념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여기가 중심이 분명히 되죠. 그 다음에 대궁이 되는 천이궁이 그 다음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삼방이 되는 이궁과 이궁이 그 다음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 있습니까? 협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명궁을 본다라는 이 한마디는 이 명궁의 포인트가 있기는 하지만 얘가 어떤 놈일지를 파악하려면 금방 이 궁을 다 봐야 돼요. 이 궁을 보면서 얘가 어떤 궁인지를 갖다 파악을 갖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습관처럼 돌아가라 했죠. A라는 궁 딱 보는 순간 삼방 딱 눈이 돌아가면서 협을 딱 보는 거. 이건 순식간에 딱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거 습관만 되면 금방금방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동시에 본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우리 유력, 무력 배웠죠? 자, 이 개념은 그 말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 입장에서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쌍록이 협을 했다. 쌍록이 협을 했다 이랬을 때 내 입장에서 쌍록 협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화록록존이 협을 했는데 자, 화록록존이 협을 했는데 그럼 그 화록록존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 힘이 있는 정도에 따라서 내한테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그 전에는 우리가 완전 초보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딱 보고 쌍록이 협했네, 좋다, 일단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요, 쌍록이 협했네, 협했다면 그 쌍록의 그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갖다가 또 상상 가늠해야 돼요. 이제 분화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레벨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자, 쌍록이 협했을 때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궁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 쌍록을 쓰기 위해서. 자, 이 세 궁 중에 여기에 쌍록이 협했어요. 어떤 궁이 제일 중요합니까? 예? 명궁이 제일 중요합니다. 명궁이 물론 그 중요도로 따진다면 굳이 그 순수를 갖다 명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일단은 우선적으로 명궁이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생각하세요. 먼저 생각하세요. 일단 그래서 명궁이 확실하게 좋으면 쌍록이 있는 궁이 약간 부실하더라도 오지간하면 같이 끌고 가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쌍록이 그 동궁하고 있는 그 정성이라든지 그 B급성들, 그러니까 길상성들의 유무를 보면서 이 록의 어떤 존재, 어떤 상태를 갖다 파악하는 겁니다. 자, 다시 명궁의 상태가 제일 중요하고요. 명궁의 상태가 좋다라는 것은 뭡니까? 정성에 힘이 있으면서 길성을 포진시켜 놓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쌍록이 있다면 그 록이 있는 그 궁의 정성이 상태가 어떤지, 그러면 그 정성이 또 길성과 같이 있는지 살성과 같이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됐죠? 그러면 왜 명궁이 중요하냐면 여기에 있는 어떤 궁들이 약간 부실하더라도 내가 주체가 되니까 내가 그 부실한 면을 커버하면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명궁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궁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 궁 자체의 궁을 갖다가 어떻는지를 봐야 된다 아닙니까? 유력무력을 볼 때. 그러면 이 궁의 상태를 볼 때는요, 이 궁의 입장에서 삼방을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궁 보면서 이것의 삼방까지 보고 이것의 삼방까지 보고 이거 도대체가 머리 팍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체에서 여러분들 이걸 바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입장에서 명궁이 어떻겠느냐를 갖다 생각하면서 협을 볼 때는요, 이 해당 궁만 일단 보세요. 해당 궁만. 그러고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면 얘의 상태를 삼방에서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습관처럼 돌아가야 돼요. 자미두수는. 그래서 얘 협의 삼방사정, 여기에 삼방사정. 되시겠죠? 근데 그거는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명궁 입장에서 그 궁 자체를 일단 우선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잘 들으세요. 협은요, 일단 후순위로 지금 밀어놨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재백궁과 관록궁은 이거는 미룰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봐야 돼요. 자, 다시 그릇을 판단할 때 명궁의 협은 일단은 협의 입장에서 삼방사정 보는 거는 살짝 밀어놨는데 재백궁과 관록궁, 천이궁은 선별적이지만 어쨌든 이 세 궁은요 밀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릇 판단할 때 이거 무조건 지금 바로 봐야 돼요. 바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명궁의 협과 삼방사정. 자, 궁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12궁 중에 지금 12궁 중에 6개를 봤네요. 절반을 봤네.
그럼 근데 내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재백궁, 관록궁, 천의궁에서도 삼방사정 다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봐야 되고, 여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협을 봐야 돼요. 됐죠? 그럼 여기에서 대궁을 보고, 삼방을 보고, 협을 봐야 돼요. 여기에서도 봐야 돼요. 와, 다 봐야 되네. 자, 결국에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갖다 하고 있냐면 12궁을 다 봐야 돼요. 자미두수는요, 일단은 가장 초보적인 관점에서는 뭐만 보느냐면 명궁에 딱 찍고요, 협과 삼방사정 이 6개만 딱 보면서 결정 지어요.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결정 지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결국 어떠한 커다란 어떤 그런 물체가 있는데 겉핥기 혹은 절반만 보는 거라고 해도 좋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무더기가 이래 있는데, 명궁이 여기에요. 명궁의 협과 삼방사정이 여기에요. 이 돌이에요, 이 돌. 그러면 외궁들, 이거는 내궁이고, 외궁들은 지금 여기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이 돌무더기가 있는데, 명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 올려놓기는 했지만, 결국 이 돌무더기는요, 모든 돌이 다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형태라고. 그럼 얘 필요 없다고 얘를 무너뜨려 버리면 얘만 가지고 이 공중 허공에 있을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12궁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명궁에 영향력을 다 미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12궁을 그냥 다 본다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노?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선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만큼 내한테 어떤 에너지의 비중이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갖다 주는 것부터 지금 이야기를 해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이 훨씬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재백궁과 관록궁인데 이 궁 자체가 포인트에서 삼방을 보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자 볼게요. 여기에서 삼방을 보는 거, 이게 1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재백궁과 관록궁에서 협과 삼방사정을 봐야 돼요. 자, 1등은 뭐랬어요? 명궁의 협과 삼방사정이 1등이라고 그랬죠, 일단. 이거는 분리되는 건 아닌데 굳이 분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일단은 명궁의 협과 삼방사정 일단 하나 찝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재백궁과 관록궁의 협과 삼방사정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소위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갖다 보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백궁과 관록궁이 과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지금 보는 거라고. 살아있다면 얼마만큼 퍼펙트하게 살아있는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는 것이 바로 천의궁인데요. 천의궁은 선별적으로 보세요. 자, 선별적으로 보는데, 자, 명궁이 공궁이거나, 첫 번째 조건, 명궁이 공궁이거나, 됐죠? 자, 두 번째, 천의궁이 신궁이거나,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일단 보세요. 그럼 이 경우 외에는 안 봐도 되느냐? 아니,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제가 편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요 두 경우에만 보고, 나머지는 일단 제껴두세요. 우리 빨리빨리 파악해야 되니까. 됐죠? 천의궁을 보지 말라는 거야. 천의궁의 협과 삼방사정을 먼저 보지 말고 천의궁만 보라는 거야, 대공은. 그러니까 명궁의 협과 삼방사정 볼 때는 천의궁 당연히 봐야 되죠. 이때는 천의궁 당연히 봐야 돼요. 근데 천의궁 입장에서 천의궁이 마치 명궁인 것처럼 천의궁 기준으로 해가지고 협과 삼방사정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경우가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그러면 만약에 명궁이 공궁이 아니거나 천의궁이 신궁이 아닐 때는 명궁까지 협과 삼방사정을 보지 말라고. 그 영향력은 조금 떨어지거든. 그럼 그 영향력이 없느냐? 아니,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조금 떨어져요. 후순위라고.
그러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편법입니다. 편법. 이건 정법이 아니고 편법입니다. 지금 빨리 보기 위한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재백궁과 관록궁은 뭐라고 그랬어요? 꼭 필수적으로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 보듯이 재백궁 입장에서 혁과 삼방사정을 보고 관록궁 입장에서 혁과 삼방사정을 꼭 봐야 돼요. 이거는 꼭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게 끝나고 나면 먼저 빨리 한번 봅시다. 록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록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명반 내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삼방사정 내에 있고 금방 본구에서 걸려버렸다면 당연히 먼저 본구지만 그 궁에 안 있더라도 록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화록록존이. 자, 이때 록이라고 하면 선천의 화록하고요, 선천록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록존입니다. 록존. 록존입니다. 얘가 살아있는지.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자, 살아있는 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아까 이걸 안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뭡니까? 아까 천이궁의 혁과 삼방사정도 보고, 이제 그 아까 뭡니까? 형제궁 입장에서 혁과 삼방사정, 뭐 부모궁 입장에서 혁과 삼방사정 보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궁이 있는지 없는지, 몇 개나 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전에 돌무더기로 따진다면요. 돌무더기로 따진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얘를 판별을 먼저 하고 날이 잘 서 있는지를 먼저 보고 여기 후순위로 있는 창으로 치면 여기 손잡이에 해당하는 이쪽이 얼마나 견실한지 견고한지를 갖다 보는 거라고. 여기가 혹시 부실하더라도 뭐 여기까지 부실해버리면 완전 아웃인 것이고 여기는 부실하지만 여기가 그래도 조금 힘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받쳐준다고 조금 낫다고요. 하지만 명궁 입장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얘네들이 좋은 게 훨씬 더 좋거든. 그래서 돌아왔어요.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궁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그럼 12궁을 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시간이 단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익숙만 되면 진짜 한 2, 3분 안에 봐요. 그냥. 그러니까 일단 요걸 갖다 순서로 딱 한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게 습관화 돼야 될 게 A궁 찍었다면 그 A궁을 위시로 한 혁과 삼방사정을 보면서 얘를 파악하는 그 어떤 그런 그 능력을 갖다가 빨리 기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네요. 첫 번째로는 좀 더 근원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였던 동일 사주에 대해서 고민하라.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반을 받으러 가는 순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명반. 금방 우리가 조 관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받으러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좀 부차적인 거 많습니다. 남자인가 여자인가 뭐 이런 거 또 좀 많은데 일단 그건 제껴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명반 한번 봐보세요. 명궁에 뭐가 있습니까? 잠이 천상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맨 먼저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저기 한번 봐보십시오.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이라 했죠. 그럼 당연히 명궁은 당연히 기본 봐야 되는 거고, 명궁에 지금 그러면 그러면 본다 안 본다는 이거 뭘 보기 위한 겁니까? 좋은 게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 보는 거라고. 그럼 좋은 게 있다 없다는 빨리 판단하기, 이것도 지금 편법이지만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혁과 삼방사정을 볼 때 무엇은 좋다 무엇은 안 좋다 이렇게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묘왕지 보라고 그랬죠. 자, 그러고 또 그렇지, 길성이 있는가 살성이 있는가를 보는데, 자, 거기에 길성을 볼 때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자, 짝성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이것만 빨리빨리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길성이 있는지 살성이 있는지 이것도 물론 두리뭉실하게 들어가면서 길성 같은 경우는 짝성이 관건이거든요. 이걸로 가지고 기준으로 기흉을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은 편법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자, 그래서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이 명반을 먼저 한번 봐보세요. 보면서
자미, 천상이 있는 이명반의 혁과 삼방사정을 보면서 길한지 흉한지를 먼저 판단하세요. 그럼 그 기준은 뭐? 길성이 짝성을 받는지 안 받는지, 살성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자, 빨리 결정하세요. 봐보시고. 어때요? 자, 살성을 많이 봤다. 자, 일단 살성을 많이 봤네요. 3방에서. 그럼 경량타라 보고 화성 영성을 봤어요. 그 다음에 3방에서 지금 저기 자궁에 있는 무곡 화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자, 살성 많이 봤어요. 이거 틀림없어요. 자, 그럼 길한면은 없습니까? 좌보우필. 좌보우필을 마주보고 있죠. 자, 자미가 또는 천상이 좌보우필을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좋은 거네요. 다만 아쉬운 거는 뭡니까? 좌보우필이 펼쳐지지 않고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방이나 협으로 펼쳐지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게 조금 아쉽다. 또 좋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좋은 거. 좋은 거요? 지금 안 좋은 거는 살성, 경량타라, 화성, 영성을 보고 화기를 봤다라는 거 안 좋은 거 지금 찾아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첫 번째로는 좌보우필을 봤습니다. 아미가. 그 첫 번째 좋은 거고 또 좋은 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살성도 깔끔하게 짝성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아니, 일단 혁과 삼방사정에서. 거문이 좋은 역할을 근데 제가 지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청계천월 아닙니까? 청계천월, 개월. 어떻게 들어와요, 청계천월이? 협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뭐랬어요?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을 보면서 길성을 볼 때는 짝성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보필을 봤잖아요. 두 번째, 협으로 괴월을 보고 들어와요. 자, 그러면, 자, 협으로 괴월이 들어오는 거, 괴월이 들어오면서 뭐를 같이 끌고 들어와요? 화록을 같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 자미는 뭘 보면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보필과 화록.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자, 봤습니다. 그런데 자, 천량의 화록을 함지에서 지고 있고 그것도 끌고 들어오잖아요. 협으로.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서 지금 록을 갖다 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좌보우필이 어때요? 마주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미하고 천상이 뭡니까? 록을 협으로서 끌어 들어오고 그러니까 좌보우필을 본 중에 괴월까지 같이 끌고 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무조건 잡아줘요. 일단은 일단은 격을 잡아요. 그런데 굉장히 부실하죠. 자, 그런 중에 뭘 아까 봤습니까? 살성을 많이 봐버렸다 아닙니까? 경량타라, 화성, 영성. 그것도 좀 심각한 무곡의 화기를 봐버렸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 그러면 이러한 명반은 뭐냐면은 지금 길흉이 혼재되어 있어요. 격을 짜가지고 좋은 어떤 구석도 있는가 하면 아주 살성과 함께 무곡화기에, 그것도 대공이 7살이 있는 무곡화기가 아주 안 좋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 좋게 되는 면을 좀 더 정복시키는 어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혹시? 삼방사정에서만 찾아보세요. 네. 저는 제비궁에 무곡은 문창무곡을 보지 말아야 했는데.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신궁에 오케이. 신궁이 지금 재백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 신궁이라는 의미는 우리 다시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명궁과 신궁은 어떤 관계라 했습니까? 상부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상위 개념은 뭐? 명궁이 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본다면 명궁이 일찍부터 발현된다면 신궁은 조금 늦게 발현되는 의미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인생 전체를 갖다 똑같이 균등하게 영향력을 미친다면 명궁이 조금 주된 상위 개념의 입장이고 신궁은 하위 개념으로 받쳐주는 입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궁의 중요성은 아주 대단해요. 그러면 명궁처럼은 아니지만 명궁에 거의 준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근데 그 신궁이, 중요한 신궁이 지금 최악의 장소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의 명에서 신궁이 아예 그냥 그러니까 명궁에 지금 같이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궁으로 빠졌으면 조금 더 좋아져요. 조금 더 나아져. 내 중요한 신궁이 지금 제일 안 좋은 자리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거는 안 좋은 자리를 더 지금, 야, 이거 더 중요하게 비중이 커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신궁이 거기 들어간 게 안 좋다. 그러면, 자, 일단 그럼 교과서적으로 보면요. 일단 그릇은 짰다. 근데, 와, 그 흉의를 완벽하게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들 정도의 흉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고, 그 다음에 그 결혼에 실패를 한번 했습니다. 자, 물론 요즘 관점으로서 결혼의 실패가 과연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어떤 성패를 어떻게 가늠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되지 못해요. 자, 하지만 일단 그 불안정함의 분명한 요소이기는 해요. 됐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혼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 살성 때문에 불안정함으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자, 격을 짠 겁니다. 자, 보필과 화록을 본 겁니다. 자, 화록을 보면서 이 사람은요, 좀 아쉽기는 하지만 삼기격이 형성이 완벽하게는 안 돼서 삼기격이 원칙적으로는 삼기격은 어떤 걸 삼기격이라 해요? 록봉과를 어떻게 봐야 돼요? 삼방에서 봐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격입니다. 그 다음에 후순위로는 쪼롬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봐준다고 했죠. 연계적으로 그 궁이 해자 축궁이면 쪼롬이 있으면 록공과가 하나씩 있으면 대신에 그 중심부에 있을 때만 그 치준다고 그랬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어땠습니까? 권과를 쥐고 있고 록을 협에서 괴월이 같이 끌어오죠. 만약에 저 괴월이 없다면은 저 록은 못 땡겨와요. 자, 못 땡겨온다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미약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일단은 지금은 못 땡겨온다라고 지금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괴월이 없다면 저 록을 못 땡겨옵니다. 그래서 자, 3기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3기의 1등은 삼각형으로 있거나 쪼롬이 있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세 개가 쪼롬이 다 동궁해서 들어오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 효용성은 발휘한다고 봐요. 그래서 격을 갖다 짜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지금. 자, 그래서 근데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조금 더 한번 확장해서 상상을 한 나래를 펼쳐봅시다. 여기서 조금 더 지금 이 살기를 그대로 놔두고 좀 더 이 명반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살성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살성을 그대로 두고 이 명반을, 이 그릇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있는 그대로 내에서 배치의 차이로만. 자, 이미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이 명반이 삼방, 이렇게 힌트는 혁과 삼방사정 내에 있습니다. 거기서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혁과 삼방사정 내에서 이 있는 별들 그대로 해서 배치만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조금 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 됐는데